좋은 것은 알리자 요양보호. 반갑습니다. 명품 강의 합격 맛집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쪽집게 기출문제, 오늘은 필기 실기 통합형 3회 진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꼭꼭 눌러주시고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사항 있습니다. 우리 교재가 24년도에 개정이 되었고요. 25년도에 또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실 때에는 표지에 25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25년도 영상 맞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필기시험 출발할게요.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2. 획일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장기적인 돌봄은 가족이 전담하도록 한다. 4.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한다. 5. 사회보험은 축소하고 개인보험은 확충한다. 정답은 1번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입니다. 보기 2번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똑같이 획일화된 것은 아니겠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께는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여가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보기 5번 사회보험은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게 확대되고 이게 잘 되어야 되겠죠.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남,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1. 기억 능력의 저하. 2. 감각 기능의 저하. 3. 면역 능력의 저하. 4. 운동 능력의 증가. 5. 기초 대사율의 증가. 정답은 3번 면역 능력의 저하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나는 거지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1. 참여의 원칙. 2. 독립의 원칙. 3. 통합성의 원칙. 4. 평생교육의 원칙. 5.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 2번 독립의 원칙입니다.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시설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1. 의사소견서 발급.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3. 국고 및 지방비 지원. 4.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5.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정답은 2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입니다. 보기 3번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은 누가 하겠습니까? 나라 돈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을 하겠죠. 보기 5번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는 누가 하겠습니까? 장기요양 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 이런 서비스 했으니까 돈 내놔라 하는 겁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모니터링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 2. 서비스 종료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은 구두로 한다. 4.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 5.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기관 중심으로 한다. 정답은 4번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란 네, 장기요양 등급 받은 것 인정합니다. 이제 장기요양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겠죠. 보기 1번 모니터링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점검이에요. 우리 어르신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겠다고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서비스를 받겠죠. 이렇게 서비스를 받다가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보기 5번. 기관 중심 나오면 무조건 땡 하세요. 장기요양 서비스는 대상자 중심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서비스를 변경한다. 2. 대상자의 성향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4. 대상자와 의견이 충돌하면 보호자가 해결하도록 한다. 5. 치매 대상자의 돌발 상황은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하여 해결한다. 정답은 3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입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인식 개선 교육 2. 경제적 자립생활 지원 3. 장기요양 인정 신청 유도 4. 노인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 5.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입니다. 요양보호 업무, 즉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시설에 대상자의 의견 수렴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대상자가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5번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다음 중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 집안 경조사에 노인이 참여하게 한다. 2. 노인이 시설에 입소한 후에 가족이 시설에 자주 왕래한다. 3.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 4. 시설 입소 결정 과정에 노인의 의사를 반영한다. 5. 재산 관리에 관한 결정권을 노인이 행사하게 한다. 정답은 3번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입니다. 학대의 종류는 경제적 학대이지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청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대화할 때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요양보호사에게 몸을 밀착한다. 1. 정색하며 몸을 밀친다. 2. 점잖지 못하다고 나무란다. 3. 대응을 안 하고 다른 업무를 시작한다. 4.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정답은 5번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에 일정 세금이 부과된다. 2. 보험급여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3. 보험급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5. 산업재해로 요양하던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장애급여가 중단된다. 정답은 4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입니다. 산업재해, 일하다가 다친 거예요.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 이유로 해고하면 안 되겠죠. 보기 1번, 일하다가 다쳐서 받는 보험급여까지 세금 부과하는 것은 너무하죠. 세금 없습니다. 보기 2번, 보험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 또는 5년입니다. 1년 미만은 너무 짧잖아요. 자, 보기 3번. 일하다가 다쳐서 받는 보험급여까지 압류한다? 완전 나쁜 놈이죠.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보기 5번. 산업재해로 요양하던 중에 퇴직하더라도 장애급여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런 보호는 당연히 해줘야겠죠.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2. 약소한 보상은 받아도 무방하다. 3.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 자녀의 욕구를 반영한다. 4. 개인적 선호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우선시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자녀가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요청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고민해 본다며 대답을 회피한다. 2.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3. 물로 세척하여 재사용하겠다고 말한다. 4. 다른 대상자의 마스크를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5.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답변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자신의 종교를 믿도록 권유하였다. 2.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4. 별도의 서비스를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계약하였다. 5. 대상자 부재 중에 서비스를 제공한 후 메모를 남겼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입니다.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한다. 2. 기관장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3. 복지용구를 구매해주면 할인해 준다고 말한다. 4. 1년이 지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5. 장기요양 등급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1번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한다 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주먹을 쥐면 팔과 어깨가 저림. 2. 팔을 들고 내릴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음. 3. 팔을 돌리면 어깨 통증이 있음. 4.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5.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림. 정답은 4번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처럼 했을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심하게 저리면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는 1.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였다. 2. 요양보호사가 잠복 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3. 몸에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을 찬물로 세탁하였다. 4.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두 대상자를 돌보았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가 잠복 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입니다. 잠복 결핵, 결핵이 잠복해 있다, 숨어 있다 라는 겁니다. 이때는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 돌보는 것 가능합니다. 보기 1번 손으로 가리고 기침하는 거 안 되는 거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잘 아시죠? 보기 3번 몸에 감염된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합니다. 보기 4번 수두는 감염성 질환이에요. 저도 중2 땐가 반에 수두 걸린 친구한테 옮아서 저도 수두 걸렸었거든요. 감염성 질환입니다. 특히나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수두 대상자와 접촉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풍진도 마찬가지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는 풍진이 잘 나옵니다. 보기 5번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잘 됩니다. 요점 정리해서 노로바이러스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노노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점 정리 영상 킹왕짱 추천합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위궤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훈연한 음식을 먹게 한다. 2.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3.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녹차를 마시게 한다. 4. 검은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이라고 안심시킨다. 5.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번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예후가 명확하다. 2. 급성 질병이 대부분이다. 3. 질병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5.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정답은 5번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입니다. 이 내용을 몰라도요. 노인성 질병이니까 안 좋다 싶은 거 고르면 되겠죠. 보기 1번 질병의 예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의학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 병은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수술하시죠. 이런 대사 들어보셨죠? 그런데 노인성 질병은 예후가 명확하지가 않겠죠.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자, 보기 2번 노인성 질병은 만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보기 3번 질병의 증상이 모호합니다. 이것이 노화 과정인지 질병의 증상인지 애매하다라는 거죠. 보기 4번 노인성 질병은 한 가지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호흡기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숨쉬기가 편하다. 2. 기침 반사가 증가하여 미세물질을 걸러내기 쉽다. 3. 코 속 점막에 습기가 증가하여 공기 흡입이 쉽다. 4.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5.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하여 감염 발생 위험이 낮다. 정답은 4번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입니다. 호흡이 어쩌고 저쩌고 몰라도 됩니다. 일단 약화된대요. 노화가 되면 약화되겠죠. 그리고 피로해지기 쉽대요. 그러니까 정답인 거죠. 보기 1번 폐포의 탄력성 이건 뭔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뒤에 보니까 숨쉬기가 편하다. 예, 정답 아니겠지요. 보기 2번 기침 반사 반사라는 거는요,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걸 말해요. 기침 반사는 목에 먼지가 들어갔다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기침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걸 말합니다. 노화가 되어지면 이런 반사 능력이 떨어지겠죠. 기침 반사, 각막 반사, 이런 반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하된다가 맞습니다. 보기 3번. 노화가 되면 몸에 전체적으로 수분이 줄어들어요. 코 속 점막 습기도 물이죠. 이것도 줄어듭니다. 보기 5번 앞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감염 발생 위험이 낮다. 정답 아니겠지요.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심장 근육이 얇아진다. 2. 최대 심박동수가 증가한다. 3.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4. 정맥 약화로 하지 부종이 생긴다. 5.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이 증가한다. 정답은 4번 정맥 약화로 하지 부종이 생긴다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외우기 어렵죠. 그래서 이것만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두꺼워진다. 노화가 되면 대부분 다 얇아지는데 그런데 두꺼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고막. 엄마 고막에 살쪘다 했죠. 요점 정리 영상 보세요. 그리고 손발톱, 심장 근육 이 세 가지는 두꺼워집니다. 제가 방금 두꺼워지는 것 암기법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배우 고두심 씨 잘 아시죠? 고두심 씨 동생이 있습니다. 바로 고손심 씨예요. 고막, 손발톱, 심장 근육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고두심 동생 있는 거 알아? 그러면서 고손심이잖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쉽게 암기하시라고 앞글자만 딴 겁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고손심씨 두꺼워진다. 자, 그리고요. 탄력성 떨어진다. 긴장도 떨어진다. 수분 줄어든다입니다. 이거 보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보기 1번 심장 근육 두꺼워지겠죠.
보기 2번 심장의 펌프질이 벌떡벌떡 잘 되어야 되는데 노화가 되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심박동수도 감소합니다. 보기 3번 탄력성 떨어진다고 했죠. 보기 5번 노화가 되면 심장의 이 펌프질이 약해지니까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량도 줄어듭니다. 복합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2. 웃음 치료에 참여하게 한다. 3. 식이섬유소 섭취를 제한한다. 4.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하게 한다. 5. 체중을 늘려 복부의 압력을 높인다. 정답은 1번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복압, 압력이죠. 복부 내에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에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좋지 않겠죠. 보기 2번 웃음 치료, 웃으면 배에 힘이 들어가죠. 아이고 배야 그러면서 많이 웃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보기 2번 그래서 적합하지가 않고요. 보기 3번 식이섬유를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해야 되겠죠. 보기 4번 줄넘기 뛰는 것도 배에 압력이 가겠죠. 보기 5번 체중이 늘어나면 특히 복부 비만이 되면 배에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럼 뭐가 좋을까요? 수분 섭취해서 방광의 기능을 잘 유지하고요. 또 좋은 것, 시험에 종종 보기로 나오는 것,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 좋습니다. 골다공증으로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행동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1. 연어, 고등어, 달걀을 자주 섭취한다. 2. 규칙적으로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3. 거실에 널려 있는 물건이 없도록 청소한다. 4. 안경 도수가 맞지 않아 안경을 새로 맞추었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행동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이라는 것은 잘못하고 있어서 행동을 고쳐야 하는 경우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1. 낮잠을 자지 않는다. 2. 취침 시 자주 뒤척인다. 3.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4. 변비가 있어 물을 많이 마신다. 5.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 보기 1번 낮잠 안 자는 거 좋은 거죠. 보기 3번 정상 체중 좋은 거고요. 보기 4번 물 많이 마시는 거 좋습니다. 보기 2번과 5번 중에서 정답이겠죠. 보기 2번 자다가 자주 뒤척이면 숙면을 못 취하는데 안 좋은 건데 그런데 문제가 욕창 발생이니까 욕창에는 자세를 바꾸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정답 아니고요. 보기 5번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가 정답입니다.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은 정상이다. 2. 뇌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3.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다. 4. 근래의 일보다 먼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해내지 못한다. 5.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정답은 5번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젓가락질 하는 걸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동 기능이 정상이라는 말은 손에 문제가 있어서 근육에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젓가락질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운동 기능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은 젓가락질을 못하냐면 운동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손상이 되어져서 젓가락질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보기 1번 시공간 파악하는 능력 떨어지지요. 그래서 길도 잃어버리고 하시죠. 보기 2번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 아니라 질환입니다. 보기 3번 알츠하이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보기 4번
근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력이 먼저 저하됩니다. 당뇨병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변비 예방을 위해 고섬유질 식이를 제한한다. 2. 혈당 조절을 위해 공복 시에 운동을 한다. 3. 발 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 4.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금한다. 5. 열량 소비를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 발 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입니다. 우리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잖아요. 당뇨병 문제에서 발 관리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정답인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화로 인한 수면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수면량이 증가한다. 2. 깊은 수면을 취한다. 3. 취침 중 각성 시간이 감소한다. 4. 낮 시간 동안 졸음이 감소한다. 5.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답은 5번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입니다. 노인 우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2. 식욕과 체중에 변화가 나타난다. 3. 인지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4. 불면증이나 불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5.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의 변화가 없다. 정답은 2번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입니다. 보기 5개 중에서 2개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요. 이번 문제를 보면 보기 2번과 3번이 그럴 겁니다. 치매도 아니고 우울증인데 인지 기능은 그대로 아닐까 하실 수 있는데요. 노인 우울증은 건망증과 같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성 노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음순이 커진다. 2. 질벽이 얇아진다. 3. 난소 크기가 증가한다. 4. 질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질벽이 얇아진다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첫 번째, 고손심씨 두꺼워진다 했습니다. 고막, 손발톱, 심장 근육 이렇게 두꺼워지고 나머지는 다 얇아집니다. 그래서 질벽 얇아진다가 정답이고요. 보기 4번 탄력성 떨어집니다. 흡연과 금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흡연은 중독성이 없다. 2. 금연 시기를 놓치면 금연 효과가 없다. 3. 일시적 금연은 폐 기능을 악화시킨다. 4. 간접 흡연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5. 금연 시 혈중 일산화탄소 수치가 증가한다. 정답은 4번 간접 흡연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1. 파상풍, 2. 백일해, 3. 대상포진, 4. 폐렴구균, 5. 인플루엔자. 정답은 5번 인플루엔자입니다. 독감 주사를 말합니다. 요양보호 업무 보고의 기본 원칙은 1. 일주일 단위로 핵심 내용을 보고한다. 2.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3.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보고를 생략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5. 응급 상황 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후 보고한다. 정답은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입니다. 보기 5번 응급 상황 시에는 신속하게 보고해야 되겠죠.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예산의 효율적 배분 2. 대상자의 사생활 파악 3. 가족과의 의사소통 제한 4.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5.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정답은 4번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입니다.
요양보호 업무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시설장 등 관련 전문가와의 그런 협력이 중요하잖아요. 요양보호사가 기록한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서비스 내용이나 방법을 점검할 수가 있겠죠. 보기 5번. 기록한 내용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하는 건 아니겠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65세 이상 작성할 수 있다. 2.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다. 5. 의식이 없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직계가족이 작성한다. 정답은 2번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다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에 나는 나중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 뜻을 서류로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철회 가능합니다. 보기 1번 19세 이상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기 3번 의료기관에 연동되는 것 아니고요. 보기 4번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보기 5번 의식이 없을 때 직계가족이 작성 가능하면 악용될 수가 있겠죠. 안 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안위를 위해 기저귀를 제거해 준다. 2.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3.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4.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5.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춰준다. 정답은 3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입니다. 보기 1번 점차 근력이 떨어져서 실변이나 실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보기 2번 임종이 임박하면 체온이 떨어지죠. 담요를 덮어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기 5번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상체를 높여줘야겠죠. 실기시험 문제 계속할게요. 힘내세요. 아자!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을 10ml 주사기로 제공한다. 2.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4.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하여 말린다. 5.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입니다. 중력이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거든요. 지구의 중력 때문에 영양액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5번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게 걸어놔야 되겠죠. 그래야 위에서 아래로 영양액이 흘러 들어갑니다. 보기 1번 영양액은 50cc 주사기로 제공합니다. 보기 2번 구토하는데 주입 속도 늦춰서 될 일이 아니죠. 잠그고 책임자에게 연락합니다. 보기 4번 영양액 주머니는 밥그릇과 같은 거예요. 아침 먹은 그릇 그대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안 하죠. 영양액 주머니는 매번 씻어서 말립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안 왼쪽에 음식물을 넣어준다. 2.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3. 왼쪽을 밑으로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식사 후 오른쪽 입안에 음식이 남았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4번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식사할 거니까 상체를 높여야겠죠. 그리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턱을 들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살에 들리기가 쉽습니다. 보기 1번 왼쪽에 마비가 왔으니까 음식물은 오른쪽에 넣어줘야 되겠죠. 보기 2번과 3번 같이 볼게요. 건강한 쪽을 밑으로 가게 해야 아래를 단단히 받쳐주겠죠. 그리고 약한 쪽은 쿠션으로 지지해주면 보다 안정적이겠죠. 그러니까 보기 2번 쿠션으로 지지해줘야 하는 쪽은 왼쪽이고요. 보기 3번 건강한 오른쪽을 밑으로 가게 해야 되겠죠. 보기 5번 마비된 쪽에 음식 찌꺼기가 잘 남겠죠. 고혈압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알약은 작게 쪼개서 나누어 준다. 2.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섞어 한 번에 준다. 3. 금식인 경우 복용 중인 혈압약을 건너뛴다. 4.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준다. 5.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정답은 5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입니다. 보기 1번과 4번 그림과 같이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거나 분쇄해서 복용하는 것 가능하고요. 보기 3번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 복용해야 됩니다. 대상자의 눈에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각막 위에 연고를 직접 짜서 넣어준다. 2. 튜브에서 처음 나온 연고는 거즈로 닦아서 버린다. 3.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면봉으로 밀어서 넣어준다. 4. 투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은 후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5. 하부 결막낭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정답은 2번 튜브에서 처음에 나온 연고는 거즈로 닦아서 버린다입니다. 보기 1번과 5번 같이 봐야겠네요. 안연고는 하부 결막낭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 넣습니다. 보기 3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솜으로 닦고요. 보기 4번 투여 부위에도 멸균솜으로 닦습니다. 정맥 주사를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게 한다. 2. 주삿바늘이 제거된 부위는 알코올 솜으로 문질러 준다. 3. 상의를 갈아입힐 때는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순으로 입힌다. 4. 정맥 주사 부위가 붓고 수액 주입 속도가 느려지면 주삿바늘을 빼준다. 5. 주입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도록 조절기를 대상자 오른쪽 가까이에 둔다. 정답은 3번 상의를 갈아입힐 때는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순으로 입힌다 입니다. 옷 갈아입힐 때 나와야 되는 것 있지요. 바로 인마였습니다. 인마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 요점 정리 영상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꼭 보세요. 인마가 무슨 뜻이죠?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 라는 거죠.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이 먼저 나중에 오른쪽인데 수액이나 머리는 중간에 쏙 들어간다 했습니다. 보기 1번 수액병 심장보다 높게 위치해야 합니다. 보기 2번 주삿바늘 제거하고 문지르면 피멍 듭니다. 보기 4번 주삿바늘 빼주는 거 요양보호사 하면 안 되죠. 보기 5번 주입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게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3. 변기를 침대 난간과 30도에서 45도가 되게 붙인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 부분을 가려준다. 5.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 변기를 데워준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입니다. 간이변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 배설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3번과 같은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보기 4번
가린 다음에 바지를 내려야 되겠지요. 보기 5번은요.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을 때에 옆으로 돌려 눕혀서 변기를 대어줍니다. 휠체어를 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화장실 변기에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양팔을 잡고 돌려 앉힌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앉힌다. 3.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게 하여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힌다. 4. 양팔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에 90도 회전시켜 앉힌다. 5.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변기를 잡고 스스로 앉게 한다. 정답은 4번 양팔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에 90도 회전시켜 앉힌다 입니다. 그림과 같이 하라는 거죠. 정답을 모를 땐 답이 아닌 것부터 걷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보기 3번처럼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게 한다. 보기 5번 오른쪽 손으로 변기를 잡게 한다. 이건 정답이 아니겠죠. 아닌 것 걷어내고 보기 2번 앉았는데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안정적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 보기 1번 대상자를 양팔을 잡고 돌려 앉히는 것보다 보기 4번처럼 몸을 감싸서 돌려 앉히는 것이 더 안전하겠지요.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2. 배설 후에는 물티슈로 손을 닦는다. 3. 변기를 차갑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4.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 1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입니다. 보기 3번 변기가 차가우면 놀래서 똥이 쏙 들어갑니다. 따뜻하게 해줘야 하고요. 보기 4번 실수하기 쉽고 시험에 보기로 자주 출제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그림과 같이 변기 밑에 깔아줍니다. 변기 앞 아닙니다. 변기 옆도 아닙니다. 어디? 변기 밑에 깔아줍니다. 보기 5번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보기입니다. 이동 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게 합니다. 공식처럼 기억해 두세요.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관찰될 때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연결관이 꺾여 있을 때 2.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셀 때 3.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차 있을 때 4. 소변 주머니를 들고 걸어 다닐 때 5.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잠겨 있을 때 정답은 2번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셀 때입니다. 보기 5번 소변 주머니 배출구 평소에는 잠겨져 있어야죠. 열려 있으면 큰일 납니다. 소변 비울 때에만 배출구 열어야 되죠.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기저귀 밖으로 셀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2. 기저귀 위와 아래를 바꾸어 채워준다. 3.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4. 몸 한쪽에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 준다. 5. 소변이 새는 쪽 기저귀 안에 물티슈를 넣어준다. 정답은 4번 몸 한쪽에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 준다 입니다.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니까 체위를 자주 바꾸어 주는 것이 좋겠죠.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2.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부터 천천히 뺀다. 3. 윗니를 끼울 때에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4. 뜨거운 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보관한다. 5. 의치는 일정한 장소와 용기에 보관한다. 정답은 5번 의치는 일정한 장소와 용기에 보관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의치를 표백제에 담그면 변형 옵니다. 보기 2번 위아래 순서가 있으면 무조건 위쪽부터입니다. 위, 아래 이렇게 순서가 되어집니다. 보기 3번
윗니를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죠?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끼웁니다. 보기 4번 뜨거운 물 변형 오고요. 의치 세정제나 찬물에 담가서 보관합니다. 침상에 누워 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2.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3. 한쪽 귀를 귀마개 솜으로 막는다. 4.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5.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정답은 2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귀는 솜으로 막고 눈은 수건을 올려놓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보기 3번 귀막이 솜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한쪽 귀만 막을 이유 없지요. 양쪽 귀 다 합니다. 보기 4번 방수포는 어깨 밑까지 깔아야 침대 시트가 젖지가 않겠죠. 보기 5번 방수포 위에 수건을 깔아서 어깨를 감쌉니다. 마치 미용실에서 머리 감을 때 수건으로 어깨 감싸는 것과 같습니다. 대상자의 발이 청결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씻긴다. 2.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3.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 4.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 후에 씻긴다. 5.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게 둥글게 자른다. 정답은 2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입니다. 보기 1번 발끝에서 허벅지 쪽이죠. 끝에서 심장 쪽으로 닦습니다. 보기 5번 손톱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잘 알고 계시죠?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코와는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2. 수건에 비누를 묻혀 눈 주변을 닦는다. 3.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4. 면봉으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는다. 5. 얼굴은 이마, 목, 눈, 뺨, 코 순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 면봉으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는다 입니다. 귀 입구는 닦습니다. 그러나 귀 속은 닦으면 안 되고요. 코 속은 닦습니다. 보기 1번 코 안도 닦는데 알코올솜 오바입니다. 보기 2번 눈 주변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기 3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겠죠. 보기 5번 얼굴 닦는 순서 가끔 시험에 보기로 나옵니다. 외우지 말고요. 이해를 하세요. 얼굴 중앙부터 닦고 가쪽을 닦습니다. 중앙에 있는 눈, 코, 입. 그런데 코에서 입으로 바로 내려오기 전에 옆에 뺨 살짝 갔다가 입 옵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 가쪽을 닦는데 위에서부터 닦아야겠죠. 이마, 귀, 목 순서로 닦습니다. 여성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3.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4.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 순으로 닦는다. 5. 옆으로 눕혀 둔부에서 목 뒤쪽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 순으로 닦는다 입니다. 몸 닦는 순서 손끝, 발끝에서 심장 쪽으로 닦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고요. 보기 1번 팔은 손목에서 어깨 쪽으로 닦습니다. 보기 2번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고요. 보기 3번 복부는 시계 방향으로 닦습니다. 보기 4번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요도, 질, 항문 순서입니다. 보기 5번 뒤쪽을 닦을 때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닦겠죠. 목 뒤쪽에서 둔부 쪽으로 닦습니다. 목욕시키는 순서, 얼굴 닦는 순서, 요점 정리 영상에 그림으로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척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몸통의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2.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 이동시킨다. 3.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4. 방향 전환 시에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5. 빠른 반동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시킨다. 정답은 3번 무릎을 굽히고 양 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입니다. 요통 예방송부터 한번 부르고 설명 들어갈게요.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몸 가까이 허리 대신 발 움직여 였지요. 네, 보기 1번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해야 안정적이겠죠. 보기 2번 대상자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몸 가까이입니다. 보기 4번 다리를 고정하고 몸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허리 대신 발 움직여 이고요. 보기 5번이라고 체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빠르게 휙 돌리면 허리에 무리 갑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옮기는 순서는 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휠체어의 왼쪽을 침대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마. 대상자의 허리와 등을 지지하고 일으켜 침대에 돌려 앉힌 후에 다리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4번 나가라다마입니다. 제일 먼저 휠체어를 침대 쪽으로 갖다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휠체어가 움직이면 위험해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발을 바닥에 지지해서 대상자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침대를 잡고 마지막으로 침대에 눕힙니다.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 있을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겨 눕히는 순서는 가.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및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 밑에 넣어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나. 침대를 수평으로 한다. 다.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라. 대상자의 기호에 맞게 침대 높이를 조절한다. 마. 안전을 확인한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나다가라마입니다. 침대 아래로 내려온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침대를 평평하게 수평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대상자의 무릎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기죠. 그리고 그 다음 침대 높이가 적절한지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을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1. 체중 증가 2. 기관지 확장 3. 감각 기능 향상 4. 인지 능력 개선 5. 보행 시 신체 안정 정답은 5번 보행 시 신체 안정입니다. 이 문제 그림 문제로 자주 출제되니까 보행 시 신체 안정 이대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려오는 순서는 1. 지팡이 왼발 오른발 2. 지팡이 오른발 왼발 3. 왼발 지팡이 오른발 4. 오른발 지팡이 왼발 5. 오른발 왼발 지팡이 정답은 1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입니다. 여기서 외쳐야 되는 것 있죠? 바로 내 치마입니다. 요점 정리 영상 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 아주 쉽지요. 그 유명한 요점 정리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여러 편보다 요점 정리 영상 한 편이 더 낫습니다. 자, 내 치마가 뭘까요? 내려갈 때 지팡이는 마비된 쪽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지팡이, 그 다음 마비된 쪽인 왼발, 오른발 순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연구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정답은 5번입니다. 짜잔한 거 구입하겠지요. 비싼 거 대여합니다.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1.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2. 항문을 닦을 때에는 앞에서 뒤로 닦아준다. 3.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4. 배설물을 처리할 때에는 전과 후에 각각 손을 씻는다. 5. 소변이 자주 마려워도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보게 한다. 정답은 5번 소변이 자주 마려워도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보게 한다입니다.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이니까 잘못하고 있는 걸 골라야 되겠죠. 이런 거 실수하기 쉬우니까 문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은 1.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2. 실내 소화기 위치를 자주 바꾸어 놓는다. 3. 세탁물은 전열기구 바로 옆에 널어 말린다. 4.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거실에 향초를 켜둔다. 5.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플러그를 꽂는다. 정답은 1번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입니다.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전기 코드를 잡은 채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1. 침대로 옮긴다. 2. 전류를 차단한다. 3. 팔다리를 주물러 준다. 4. 손에 화상이 있는지 만져본다. 5. 어깨를 두드려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정답은 2번 전류를 차단한다입니다. 이럴 경우 대상자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절약하기 위해 식기는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 헹군다. 2.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휴지로 먼저 닦는다. 3.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4. 고무장갑은 사용 후 겉면만 세제로 닦는다. 5. 쓰레기통은 뚜껑이 없는 용기를 사용한다. 정답은 2번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휴지로 먼저 닦는다입니다. 보기 1번 흐르는 물로 헹궈야 되고요. 보기 3번 그물형 수세미가 좋습니다. 보기 4번 고무장갑은 사용하고 나면 뒤집어서 세제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침구류와 선택 시 고려 사항을 옳게 연결한 것은 1. 이불, 두껍고 무거운 것. 2. 이불 커버, 거칠고 모직물로 된 것. 3. 베개,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4. 시트,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 5. 매트리스, 푹신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 정답은 3번 베개에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입니다. 보기 4번 재봉선이 있는 것은요. 우리 어르신들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욕창의 위험이 있고요. 5번 매트리스는 푹신한 것보다는 단단한 것이 좋겠죠. 그리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보다는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에게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한다. 2. 물품 구매 시에 요양보호사의 물품도 함께 구입한다. 3.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4. 업무 대행을 완료한 후에 경과를 한꺼번에 설명한다. 5. 서류 발급 업무 대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구석진 곳을 찾아다닌다.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한다. 1. 옷을 갈아입힌다. 2. 기저귀를 채워준다. 3.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 퍼즐놀이를 같이 한다. 5.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화장실 가고 싶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저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을 갈아 빨대로 먹게 한다. 2. 수저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게 한다. 3.
식사를 마칠 때까지 먹여준다. 4.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5. 경관을 통해 영양액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적절한 반응은 대상자 아가씨 누구세요? 응? 누구냐고? 요양보호사 1. 누구긴요. 어머니 딸이잖아요. 2. 매일 보는 사람이니 잘 기억해 보세요. 3.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시니 걱정되네요. 4. 자꾸 물어보시니 매번 답하기 힘드네요. 5.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정답은 5번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입니다.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대처 방법은 1. 시설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2.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3. 누구에게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4. 취침 전에 시원한 옥수수차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5.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정답은 5번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입니다. 누워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서히 잠에 들게 하는 거지요.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왔을 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한다, 질문한다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기 1번과 3번 정답 아니고요. 보기 2번 자야 되는데 음식 제공하는 거 적합하지 않겠죠. 보기 4번 잘 건데 취침 전에 물 충분히 마시게 하는 거 화장실 가고 싶어지니까 적합하지가 않겠죠. 치매 대상자가 딸 집으로 가겠다며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 2.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3. 박수를 치며 따라오라고 한다. 4. 배회를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 현관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다. 정답은 1번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입니다. 보기 2번 창문을 열어두면 창문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창문 잠궈둬야 되고요. 보기 5번 현관문 앞에 장애물 설치하면 위험하겠지요. 그보다는 배를 달아 놓아서 출입을 관찰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어 라며 책상 밑으로 숨는다. 1. 무슨 사건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2.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3. 책상 밑은 위험하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4. 시설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말한다. 5. 이제 가고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정답은 5번 이제 가고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안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보기 1번 무슨 사건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이것은 곧 물어본다는 거죠. 보기 2번 끝에 물어본다 나왔습니다. 보기 3번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보기 4번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말한다. 곧 설명한다 라는 거지요. 이렇게 치매 문제에서 물어본다, 질문한다, 설명한다 나오면 정답 아니라고 했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는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만 합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나는 장군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지 않는 다른 대상자에게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장군같이 멋있다고 칭찬해 준다. 2. 행동이 잦아들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3. 모든 대상자들을 군대 놀이에 참여시킨다. 4.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5. 다른 대상자들이 장군인 줄 몰라서 그러니 참으라고 한다. 정답은 4번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입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지요.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 1.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2.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3.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5.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정답은 2번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입니다. 불안해하니까 익숙한 노래로 안정감을 주는 거지요. 보기 4번 치매 대상자에게 복잡한 일이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야겠죠. 보기 5번 해질녘만 되면 불안해하는 대상자예요.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보다는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지요.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킨다. 2.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요법에 해당된다. 3. 맨손 체조하기는 진압력을 향상하는 활동이다. 4. 인지자극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5.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정답은 5번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입니다. 보기 3번 치매 문제에서 진압력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진압력 하면 시간, 장소, 날짜와 관련된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암기하는 법 알려드렸었습니다. 앞글자만 따서 시작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진압력, 시간, 장소, 날짜, 시작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한다. 2. 호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 3.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는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 4.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을 하면 즉시 지적해 준다.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소속은 비밀로 한다. 정답은 2번 호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입니다. 1번이라고 체크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시는데요.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하면 상대방을 높이는 듯 하지만 정답 아닙니다.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입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2.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 제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4. 많이 바쁘시군요.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5. 계속 부탁을 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 계속 부탁을 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으로 걱정돼요. 이런 행동을 하시니 조바심이 나네요. 답답하네요.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시험에는 뭐뭐 해서 걱정했어요.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신체 접촉을 하기보다 말을 먼저 건넨다.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준다. 1. 청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시각장애 대상자 4. 이해력 장애 대상자 5. 판단력 장애 대상자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준다. 이것만 봐도 시각장애 대상자가 정답인 것 아시겠죠? 치매 중기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의사소통 문제는 1.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한다. 2.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한다. 3.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 4.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5. 말이 없어진다. 정답은 1번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한다 입니다.
보기 2번과 3번은 초기 증상입니다. 치매 초기 단계에서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기 기억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아까 뭐라고 했지? 자주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스스로가 뭔가 불안을 느끼겠죠. 그래서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보기 3번. 치매 초기에는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 부르는 게 어렵죠. 저것 좀 줘. 저거. 저거 뭐요? 그러면 아니 그거 있잖아. 그거. 네. 저는 사람 이름 부르는 게 어렵더라고요. 걔 있잖아. 막 맨날 그래요. 그래서 두뇌가 노화되지 않도록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든 하시지 않으시던 간에 오랜만에 공부하시니까 재밌으시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두뇌가 오래 건강을 유지합니다. 보기 4번과 5번.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말이 없어지는 것은 치매 말기입니다. 시설에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켜 자극을 준다. 2.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 3. 다른 대상자가 한 가족임을 인식시킨다. 4.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준다. 5.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하여 시설을 집으로 알게 한다. 정답은 2번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익숙한 환경이지요. 보기 4번 어르신들 이름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땡땡땡 어르신 이렇게 부르죠.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1.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2. 몸을 꽉 잡아 다치지 않게 한다. 3. 물을 마시게 하여 진정시킨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5.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에 옷을 말아 대어준다.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입니다.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고개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여기 나오는 보기는 전부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보기 1번과 3번 손수건을 물려준다거나 물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기 2번 몸을 꽉 잡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럼 뭘 하느냐? 대부분 격려는 저절로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어 주면 됩니다. 보기 5번은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똑바로 눕히는 것이 아니죠. 고개를 옆으로 돌립니다. 대상자가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먹여 약물을 희석한다. 2. 등을 두드려 구토를 시킨다. 3.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4. 남은 약병을 119 대원에게 전달한다. 5. 입에서 토사물이 나오면 입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정답은 4번 남은 약병을 119 대원에게 전달한다입니다. 보기 5번 입에서 토사물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개를 옆으로 돌립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30회의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켠다. 2.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기다린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4. 가슴 압박과 동시에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른다. 5. 정상 호흡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입니다. 심장의 리듬을 분석할 때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다 떼야 됩니다. 내 손이 얹어져 있으면 분석하는 데 오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기 1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자마자 전원을 켜야 됩니다. 보기 2번 심장 리듬 분석 결과 심장
충격이 필요하면 기계에서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메시지와 함께 저절로 강력한 에너지를 충전을 합니다. 에너지 충전할 동안에 뭐 해야 될까요? 가슴 압박해야 되겠죠. 보기 4번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나면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를 건데 심장에 충격을 빡 주는 거거든요. 강력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모두 다 물러나 있어야 됩니다. 보기 5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패드 붙이는 위치 문장형으로 시험에 나왔을 때는 오, 빛, 왼중겨 했죠.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에 링크 걸어 둘 테니까 요점 정리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도 쉽게 암기하는 법 잘 나와 있습니다. 문장형일 때는 오, 빛, 왼중겨 찾으시고요. 그림 문제로 나오면 어디가 오른쪽인지 어디가 왼쪽인지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그냥 다 무시하고 보이는 순서대로 위, 아래 이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영상이 요점 정리 영상입니다. 저도 강추하는 영상인데요. 아래로 또르륵 내려가서 댓글 보시면 요점 정리 영상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그것도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좋은 것은 알리자 요양보호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